네, 안녕하십니까. 퀀터스 이재민입니다. 자, 오늘은요, 3월 2주차 시황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부제가 좀 보울드한데요. 과연 NK리 트레이드 총환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미리 좀 보고 오시면 좋은 영상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일단 NK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얘기는 사실 지난해죠. 2024년 8월 달에 한번 그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태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별도로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채널 영상은 아니고 저희 퀀터스의 2대 주주이신 강원국 작가 채널을 제가 출연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NK리 트레이드로 꽤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 설명한 자료가 있다 보니까 그걸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채널에서 올라왔었던 그 이전 시황들과 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싶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정 댓글에 일단 링크를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오시면 좋고, 굳이 안 보셔도 사실 따라오시는데 그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이번 주 시황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 주 시황에 대해서 짤막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그 3월 첫 주자가 마감됐죠. 그죠? 저번 주 기준으로 저희가 수익률을 봤었을 때, 그 제가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글로벌로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작년 기준으로는 미국 주식이 되게 좋았죠.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저번 주 WTD라고 하는 것이 주간 수익률이고요. MTD라고 하는 게 월간 수익률, 그리고 YTD라고 하는 게 이제 연도별 수익률인데, 연도별 수익률이라고 하면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집계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률이 되게 안 좋죠. 근데 다른 나라들, 뭐 코스피, 코스닥, 닥스, 홍콩 이런 나라들을 보시게 되면은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달리 말해서 현재 그 미국 주식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오르고 있다. 이거에 대한 그 원인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현재 트럼프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 중에서 되게 중요한 지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해봤던 지표가 뭐냐면은 저번 주 금요일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요. 이 고용 지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상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를 보게 됐을 때, 일단 비농업 고용 지수,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노동자 수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예상치를 약간 하회했지만 그렇게 많이 하회하진 않은, 그래서 좀 괜찮게 나왔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오고 있다 라는 게 좀 크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근데 실업률 중에서 실업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여기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적 실업률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U6 실업률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특히 주목하는 거는 여기 있는 U6 실업률을 제가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U6 실업률이 무엇이냐,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설명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업률이라고 부르는 것은 U1 실업률을 말을 합니다. U1 실업률, 이건 저희가 장기 실업자 비율이라고 불러요. 이건 어떻게 집계되는 거냐면요, 미국에서 현재 실업 상태에 놓인 지, 즉 해고가 되어서 15주 이상이 지난 사람들을 실업자로 집계를 하고, 그것을 전체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게 우리가 실업률이라고 말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이게 15주 이상 장기 실업자만 집계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임시적 해고는 제외돼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래서 해고되자마자 바로 잡을 구한 사람들은 실업자를 안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을 되게 보수적으로 집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는 뜻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장기간 실업 상태에 놓인, 진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됐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기 침체가 왔고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걸 말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지표가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후행적이에요. 후행적. 무슨 말이냐면은, 당장 해고가 되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단기 실업자들은 집계에 안 잡히니까 이게 올라갔다 때는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진짜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후행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인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실험들이 뭐냐면 U6 실험들입니다. U6 중간에 U2, U3, U4, U5가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험률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집계하게 돼요. 그래서 U6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계하냐, 이건 제가 광의의 실험률이다, 가장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에선 저희가 실업자에다가 한계 근로자를 더하고 거기에 불완전 고용자까지 더합니다. 자, 여기서 불완전 고용자는 뭐냐 이런 건데 일단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했고 다시 풀타임 근무를 하기를 바라는데 근데 경제적인 이유로 그 풀타임 잡을 못 구한 상태에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바를 뛰는 사람들까지 집계한 겁니다. 파트타임이죠. 파트타임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완전 근로자라고 칭해요. 그리고 이들까지도 실업자로 구한 것이 U6 실업률입니다. 이거는 곧 노동시장이 현재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집계할 수 있는 선행지표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죠? 이게 지금 8%로 올라갔어요. 이전 7.5%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게 올라갔을 때 이게 계속 이어져서 U1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 트렌드의 관측입니다. 즉 무슨 말이죠? 실업률이 지금 고개를 들고 올라가는 초입 단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관측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번 주 3월 둘째 주가 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표가 크게 봤을 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메인 주제인 엔케리 트레이드와 연관이 있는 일본 관련된 지표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3월 12일에 CPI가 나오고요. 그리고 3월 13일에 PPI가 나오고 그리고 3월 14일 금요일에는 미시간 대학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3월 14일 날에 빨간색 표 출시되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CPI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그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하는 걸 제가 오늘자 기준으로 캡처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그 클리블랜드 연준이라는 데서 그 집계에서 발표한 지표죠. 이게 은근 잘 맞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CPI는 생각보다 괜찮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MOM 기준, 즉 그러니까 그 전달 대비해서 얼마나 오른다 나옵니까? CPI는 0.2%, 코어 CPI는 0.27% 오른다 나와 있고 PC는 그것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CPI가 지금 당장 급등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은 되게 낮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PPI랑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소비자들이 미래의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문조사죠. 즉 소비자의 심리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지표인데 지금 미국이 어떻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를 매긴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국민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국민이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를 매긴다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대답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번 달 기준으로 갑자기 3.3%에서 4.3%로 뛰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떨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번 달과 비교했을 때 트럼프가 관세를 더 매기면 더 매겼지 덜 매긴다고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구심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기대 인플레가 더 오른다면 이것은 시장에 있어서는 꽤나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사실 이 기대 인플레를 좌우하는 건 지금 트럼프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갑자기 관세를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CPI 괜찮게 나오고 기대 인플레가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장의 제거를 호재로 해석하고 오히려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발표되는 3월 14일 발표되는 이 지표는 시장의 변동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니까 마지막 날은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다. 특히나 이 날이 그죠? 되게
그 미국 옵션 워시 만기 1주 전인 날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더 커질 수도 있다. 새마년이 날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가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지표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시장에서 주목하진 않는 지표지만 이번 주는 일본과 관련된 지표들이 쏟아집니다. 주로 일본의 경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 쏟아지는데, 보시면은 일본의 GDP도 발표되고, 그리고 근로자 소득도 발표되고, 그리고 그 일본 기업의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그런 중요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지만 일본과 관련된 지표들이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일본과 관련된 지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작년 8월이죠. 그때 저희가 블랙 먼데이를 한번 겪은 적이 있죠. 그죠? 그날 그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9%까지 빠졌었고, 그리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한 날이었습니다. 이때 왜 그러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그 엔캐리 트레이드 한번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런 지표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목한 포인트인 겁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영상에 가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자, 왜 제가 이번 주 그 지표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만만 있을 것 같으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일단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2024년 8월달, 즉 블랙 먼데이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왜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우려가 일어났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2024년 7월 말로 돌아가야 돼요. 이때 갑자기 일본은행이 서프라이즈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사실 징조는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2014년 7월부터 일본의 지표들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일본은행이 서프라이즈로 금리를 올린 일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갑자기 엔화가 강세로 가는 요인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4년 8월 초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갑자기 실업률이 급등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미국이 갑자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파월이 금리를 많이 올렸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현실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달러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엔화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원래 엔화가 160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급격하게 내려와서 갑자기 140원대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블랙 먼데이 한참 때는 140 초반대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이러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다 청산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갑자기 시장에 공포가 찾아왔고 그때 급락장이 찾아온 거죠. 자, 그럼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때랑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아져요. 일단 현재 어떻죠? 트럼프가 갑자기 집권을 해서 경제 정책을 펴기 시작했는데 그게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관세 얘기하죠. 그리고 정부 효율부가 들어가서 갑자기 미국 공무원들 해고한다 하죠. 그리고 재정 건전해야 한다고 해서 재정을 감축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도 덜 풀고 정부가. 그리고 갑자기 공무원 해고한다니까 어떻게 되죠?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갑자기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강달러 하는 대선을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급락을 해서 지금 103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달러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다른 나라의 통화가 강해지죠. 자연스럽게 엔화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엔화가 150 후반대까지 올라가져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갑자기 148원대, 140 후반대까지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죠?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는 또 이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건데, 그 트럼프랑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시죠, 이분이 미국에. 근데 이분이 10년물 금리에 주목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10년물 금리는 우리를 낮추고 싶다. 왜냐? 이렇게 해야지 미국이 채권을 찍어냈을 때 이자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라는 게 이들의 메인 논리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어떻게 되죠? 갈수록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경기 침체까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금리는 더 내려오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해서 최근에 갑자기 1.5%를 찍었어요. 그 일본은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를 YCC라고 해서 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금리의 상한선을 지정해놔요. 근데 현재 지금 시장에서 지금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그 상한선이 어디냐면은 1.5%거든요. 근데 그 상단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지금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는 징후예요. 이것보다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1.5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금리를. 자, 근데 그러면은 사실상 이 10년물 금리라고 하는 게 그 모든 대출 그리고 모든 그런 예금 같은 것들의 벤치마크로 쓰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에서 우리가 그 예금 금리나 그런 걸 받는 것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하방 압력이 된 거예요. 즉 예금 같은 데 돈을 넣더라도 우리가 금리를 더 적게 받는 거죠. 채권 금리 내려가고요. 근데 지금 일본의 10년물 금리, 이게 말 그대로 그 일본에서 돈을 차입하는 대출의 금리 벤치마크가 된 그런 건데, 이게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NK 트레이드가 뭡니까? N의 금리가 싸니까, 일본의 금리가 싸니까 어떻게 되죠?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그것을 더 비싼 금리를 가진 나라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게 그 NK 트레이드의 원리인데, 이게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즉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스프레드가 지금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이런 상황인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일본의 경제 지표가 호황으로 나온다. 무슨 말이죠? 뭐 GDP도 더 좋게 나오고 물가도 생각보다 더 오르고, 그죠?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 소득도 올라간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심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엔화가 더더욱이나 강세로 갈 거고, 그죠? 그러면 이것이 곧 엔캐리 자금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뜩이나 아까 제가 잠깐 이 지난주 지표 리뷰를 할 때 그 U6 실업률을 강조해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 했었죠? 이게 실업률의 선행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U6에 잡힌 불안전 고용자, 한계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15주 이상 잡을 못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실제 실업자로 집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실제 실업자로 집계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그 일본은행은 지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장에서 지금 점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침체로 간다. 미국이 어떻게 되죠? 10년물 금리는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엔캐리 자금이 자극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실 저번 트리거는 언제였었냐면, 저번 트리거는 그 엔화가 140 초반대까지 급격히 내려갔던 게 첫 번째 트리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미국의 경제 침체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이나 투명해지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게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엔화가 140엔을 하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30이라는 숫자를 보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정말 엔캐리 트레이드 손상에 대해서 수많은 우려들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빠르게 악화가 되고, 그리고 정말 트럼프나 베센트가 미국의 10년물의 하방 압력을 세게 준다면,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곧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잠재적 트리거로서 작용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 현재 제가 분석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이제 궁금하신 게 이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상을 왜 보고 있죠? 주식시장이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궁금한 것이죠. 사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쫙 공포스럽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첫째, 일단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번처럼 폭락이 온다라는 의견이고요. 그 의견의 근거는 뭐냐면 이번에는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번에는 미국의 경기 지표가 침체로 간다고 우려만 했지 그때 침체가 실제로 온 건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화가 다시 그 이후로 다시 급등했습니다. 다시 반등을 했죠. 무슨 말이냐?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실제로 일어난 규모는 생각보다 적다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로 청산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 규모가 더 클 거다. 이러면 정말로 저번보다 더 센 폭락이 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폭락이 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트럼프가 특히나 바보가 아니죠.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충분히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폭락이 오기 전 조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은 이미 한 번 경험한 악재로 또다시 폭락하는 일은 흔치 않다. 사실 우리가 이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오랫동안 경험했으면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한 번 경험한 악재로 폭락하는 일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에 내성이 생겨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까지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우려 때문에 폭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 듣고 나시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사실 이게 제가 항상 이 시장 콘텐츠 할 때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드리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퀀트 투자, 분산 투자를 하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불확실성이 되게 크죠. 이런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퀀트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항상 말을 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답이 드릴 수가 없는데 개인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퀀트 투자, 분산 투자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NK 트레이드 손상이 이렇게 올 수도 있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님 말씀 듣고 이제 다 팔고 도망가야 됩니까? 숏 배팅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거기에 몰빵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폭락이 오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도 사실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베팅을 할 거라면 저도 그걸 베팅하고 있거든요. 베팅하고 있는데 제가 몰빵에 베팅에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폭락한다고 제 자산 전체를 숏으로 박지 않았어요. 저는 현재 주식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도 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NK 트레이드가 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풋베팅을 정말 일부만 걸어놨어요. 어떻게? 해지 목적으로. 이렇게 베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나 어떤 실황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이걸 항상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인 건데 이제 저 말고 다른 영상도 많이 보시겠죠. 저희 영상 말고도. 그죠? 그런 것들을 들으셨을 때 꼭 그 하나의 의견만 듣고 몰빵하는 행동은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그래서 내가 판단했을 때 확신도가 얼마가 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100% 베팅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확신도 비례해서 일정 부분만 베팅하는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분산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기계에게 맡기는 겁니다. 퀀트라는 거죠. 퀀트라면은 퀀트가 알아서 우리한테 최적의 리스크를 짜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퀀트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 상황이 현재 이러하니까 저희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어디에 베팅하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포트폴리오 상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주식이 좀 많다 하시면은 뭐 다른 주식을 다른 나라 주식 있죠. 그런 것도 좀 포함도 시키시고 그리고 채권도 좀 포함시키시고 그리고 해지 목적으로 뭐 일부 안전자산을 깔아 놓으시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은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늘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무리에 제가 홍보 아닌 홍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교롭게도 오늘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오늘이 저희 환급반 프로모션 1차 모집 마감 기한이고요. 그리고 저희 VIP 이벤트도 오늘로 마감입니다. 자리가 몇 개 안 남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모션 둘 다 저희가 그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조인하셔서 같이 성공적인 투자를 해나가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혹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